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뉴스 보니까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다. 예.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 가정용 파워월, 배터리, 이 그 파워월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 가정용 뭐랄까 좀 배터리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집 그 외벽, 예,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미국 그 집들이 주로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은 음 그 집이 다 이렇게 막 불타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협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배터리 안전성이 뭐 그동안 우리 뭐 뉴스에 정말 많이 봤죠. 예, 벤츠 자동차 막 화재 나 가지고 옆에 차들 다 불타고. 근데 인제 배터리라는 것이 이게 예를 들면 뭐 1만 개를 팔았다. 그러면은 그중에 한 개만 불나도 다 이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빨리 그 전고체 배터리, 예, 불 안 나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어 좀 이런 뉴스가 좀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음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많이 쓰다 보면 그중에서 불량 배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다음에 AI 거품, 네, 금리 동결 우려. 예. 사실 저번에 파월 의장이 12월에 금리 동결할 거를 좀 시사를 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셧다운이 끝나니까 이제 각종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 이것도 좀 불확실하다고 그래요. 예. 지금 11월이니까 10월 달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도 CPI가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왔고 아직 인제 바로 안 되니까요. 예. 자, 오늘도 원래는 PPI가 나와야 되는데, 예, PPI가 안 나올 것 같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인제 그 미국의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가 그분이 지금 조사가 지금 충분치가 못해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바로 지금 내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발언까지 해서 '아, 이거 뭔가 많이 불확실한데?'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그 여는 총재들이 있죠. 예. 여는 총재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 10월, 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에 따라서 인제 그 패드 와치나 이런 데서 인제 변화가 있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50%대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예. 60한 몇 프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저번에 미리 인제 이번 금리 인하 코스에서 인제 12월 달은 일단 뭔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번 건너뛸 수 있다. 그것을 미리 시사를 미리 해 놨어요. 그러니까 건너뛰려고 미리 말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건너뛰어도 이상할 건 없다. 예. 근데 인제 그 이후 상황이 문제인데, 예, 추가 금리 인하가 이제 4월 6월 달까지 밀려 있어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해도, 예,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6월 달까지 밀려 있고 그다음에 7월 월이면은 금리 인하가 끝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너무 빨리 끝나는데 뭐 이런 좀 위기감도 있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은 금리 인하를 해서 좋은 해이기도 하지만 금리 인하가 끝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인제 주식시장이 그동안 인제 팽팽하게 인제 이 횡보를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 하방이 뚫리면서 이거 인제 하루 전에 제가 차트로 이렇게 막 그려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제 좀 하락이 좀 커졌어요.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수도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테슬라만 뭐 그 파워월 그 소식 때문에 쪼끔 더 빠진 것도 있지만 테슬라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비슷하게 빠졌고 AMD 비슷하게 빠졌고 다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식은 항상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와, 급락 나왔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거 인제 어떻게 인제 그 이후에 인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인제 급락 나올 줄은 몰랐죠. 뭐 내심 걱정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못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면 큰일 날 텐데 걱정하고 있었지만 네, 뭐 사실 주식이라는 게 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미리 인제 이걸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인제 벌어진 상황에서 인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주식이 갖고 있는 패턴 중에 뭐가 있냐면 같은 그림을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뭐 이렇게 뭐 동물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 마녀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이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그림에 그 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인제 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저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번에도 이거 저점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어제 이제 이평선 60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깨져 버렸어요. 보통 보면은 인제 이 120 선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120 선이 매우 근접해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아마 십자봉 정도 하나 만들어 주거나 뭐 약간 반등을 해도 120 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제 120 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120 선에서 어 그 지지 여부, 네, 이거를 인제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예.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인제 어떤 시나리오가 돌아가냐면 여기가 인제 무너졌고 이게 매물대가 이게 여기 인제 엄청난 매물대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은 요렇게 해서 이 매물대의 저항을 받고 또 이렇게 밀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인제 요때하고 인제 비슷한데요. 떨어지면은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예. 주식의 기본 원리죠. 주가는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가는 파동을 치면서 움직인다. 왜냐? 예. 일직선으로 계속 한번 내리면 쭉 내리면은 주식 매매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예.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지겠구나.' 하고 매도를 하면은 예상대로 다 간다. 그러면 주식이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주식은 파동을 치면서 움직인다. 내려갈 듯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내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가가 이 예측하기 어려워야지 주식시장은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직선으로 그냥 계속 그냥 뭐
충분히 내린다 하면 뭐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적고 아마 가더라도 여기서 파동을 치면서 움직일 거다. 음. 그리고 이게 인제 뭐 이런저런 뉴스 같은 것을 빼고 뉴스 같은 걸 빼고 이 차트 자체만 본다면은 지금의 이 모습은 별로 그렇게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했다가 올라갔다가 조정했다가 또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의 모습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 주가 내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돼.' 하면서 우기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만큼 내려온 것은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보면은 너무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할 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인제 그렇다고 이 하락을 이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냥 '아 그냥 하락했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구나.' 하고 마냥 무시할 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PER도 높고 예 여기가 또 많이 비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인제 투매가 나온 거죠. 보통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던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마진콜 걸린 물량들도 막 자동 매도가 나가 버리고 이 위에 인제 이렇게 급등할 때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자들 이제 B2 B2라고 하죠.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마진콜이 쉽게 걸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숏 세력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숏을 한번 세게 칩니다. 그래서 매도가 막 인제 2 중 3 중으로 걸리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뭐냐면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매물대입니다. 여기를 딛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바로 이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반등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을 못 시킨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졌다고 무조건 이제 이건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은 기준점일 뿐이에요. 어떤 뭐랄까 100% 보장이 되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량 터지고 극복이 안 되면 흘러내린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흘러내리면 거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터지면서 그래서 다이버전스 현상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거래량 증가가 나타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후에 더 하락을 해서 더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보셨겠지만 일단 이제 뭐 이렇게 박스권이 서로 굉장히 막 싸움을 벌이는 거잖아요. 뚫리면 위로 보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래로 뚫리면 좀 아래로 좀 보고 그리고 인제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인제 여기가 뭐 이렇게 깨진다 그러면 내가 수익 실현을 한다. 그럼 그 원칙대로 매매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예. 그래도 매도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매매는 매매 계획에 의해서 매매한다. 그래서 반드시 매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매매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내리면 이거 어쩌지? 올라가면 어쩌지?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신 분들은 그런 당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말아 올려 이게 발생이 되면 이말올 이걸 세상에 이걸 다 말아 올리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전의 상승과는 다르게 이럴 때 상승과는 달라요.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제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사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떨어졌잖아요. 한번 놀랐어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올라가면은 여기서 물렸던 분들이 아유 본전이라도 회복하고 나가자, 이런 저항 세력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타이밍에 갈 때 엄청난 호재를 동반하면서 올라가면은 팔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꿔버려요. 안 팔아버려요. 잠깐만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안 팔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지금 상황을 이제 완전 상쇄시킬 만한 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일정상 보면은 테슬라 일정상 보면은 뭐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갑자기 플라잉카 그런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갑작스러운 뭔가가 좀 나오지 않으면은 이 지금 상황을 만회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많이 그 쌓여 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를 극적으로 빨리 이제 만회를 한다. 근데 만회를 하더라도 요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썩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반등을 하더라도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다시 원점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이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상 보면은 마이너스 6%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막 플러스 7%, 막 8% 이렇게 해갖고 막 올려버려야 되는데 이게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좀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락할 때도 애시당초 많이 하락을 하면 안 돼요. 반등을 해서 올리려면 힘들거든요. 상승도 그래요. 애시당초 많이 상승을 해버리면 하락을 해도 저점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하락 방어가 되거든요. 일봉상 모습을 보면 아직은 그동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급락이 나와도 널널하죠. 예. 아직 뭐 이 저점 한참 위에 있죠. 예. 반대로 이제 하락이 그래요. 많이 하락을 시켜놓으면은 반등을 해도 아이고 아직도 한참 남아 막 힘들죠. 그래서 전고점이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와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렇게 주봉이 이렇게 되고 월봉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50하고 300 사이로 이 정도로 내려와 버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락이 한번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게 350을 깨고 325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장기 추세가 무너집니다. 이 장기 추세가 위험해지는 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집중해서 이번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